자, 4번부터 가볼게요. 4번부터 약간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4번을 볼 때에는, 자, 이거 한번 보자. 보통은 이렇게 AN과 BN의 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N과 BN이 곱이 나와 있을 때, AN과 BN을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는 별로 없고,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뒤에 문제 좀 잡아주실래요? 고맙습니다. 네. 조합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AN과 BN을 직접 구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눈에 보이면, 확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눈에 보이냐면, 야, 더해서 이게 나오고, 곱해서 이게 나와. 갑자기 9가 나왔단 말이에요. 눈에 딱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곱해서 얘가 되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죠.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하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고, 실제로 그 두 식을 더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쵸? 이해됐어요? 그래서 AN과 BN을 직접 구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과 BN을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 생각해 봐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면은 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AN과 BN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그게 안 보였을 때 이야기야. 됐니? 그러면은 이것의 두 근을 구할 수 있느냐?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우린 여기에 있는 4n-9의 n제곱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tt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돼. 이해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AN과 BN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N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AN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이고 B의 n제곱은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3의 n제곱. 문제는 AN분의 BN이라고 했으니까 밑이 큰 놈 3의 n제곱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n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이라고 했네요.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은 이제 내심보다는 모의고사 쪽에 가까운 류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2n,0을 지나요. 여기가 n이에요. 여기가 2n이야. 네, an은 양수인데 여기에 접해요. 자, 보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을 이용을 하면은 원과 직선이 접하면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해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맞죠? D는 이퀄 R이 된다라고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D는 R이 얼마니까? N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N이 같다라고 해서 N에 관한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맞죠? 이때 뭘 AN이라고 그랬어요? Y절편. 그때 그 직선의 Y절편 AN이라고 표시해야 돼요. 그쵸? 하지만 이제 이것은 유치한 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나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 숫자들을 단순하게 식으로만 문제를 풀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도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그리고 봤어요. 봤더니 여기가 몇 n이에요? 2n이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1대2네요. 특수각이죠? 맞아요. 여기가 몇 도입니까? 30도가 되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1대 루트 3이니까 AN은 2의 n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AN을 구해내고 나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반 학교 내신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올 수 있는 일반 학교의 내신 문제들은 그 숫자를 갖다가 어설프게 바꿈으로써 여기에는 계산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만 모의고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문제 핵심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AN에다가 뭐 하시면, 대입하시면 5번의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5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4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6번도 가볼 텐데, 6번은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6번이 지금 틀리신 분은, 센을 다시 펼치셔야 돼요. 센에서 이쪽 단원을 다시 펼치셔서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 관련한 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얘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만 얘를 쪼개게 되면 등비수열이 되죠. 이렇게 쪼개고 나면 앞에 있는 내용은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5분의 3의 n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이 되어서 얘들은 찢어야겠죠. 시그마를 분배하면 시그마 5분의 3의 n제곱, 여기도 시그마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이 되니까 등비급수가 됩니다. 얘는 첫 번째 항도 5분의 3, 공비도 5분의 3, 1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5분의 얼마? 3이 돼.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5분의 4,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계산해서 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 문제는 다시 센을 펼치셔야 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센 펼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9번을 가볼 건데, 9번은 자,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교대급수들, 이런 아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9번은 선생님이 먼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 봐보자.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친구들, 종류별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야. 뭐 1, 여기가 뭡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런 친구도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 둘 중에 한 마리는 수렴하고요, 둘 중에 한 마리는 발산입니다. 누가 수렴이고 누가 발산인지 그냥 간단하게 판단해야 돼요. 오케이?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요? 야, 이거를 홀수번째 항까지만 더해봐. 그때의 극한값을 보자. 그리고 짝수번째 항까지를 더해봐. 그때의 극한값을 보게. 홀수번째 항들의 극한값을 봤더니 알파가 됐어. 짝수번째 항까지의 극한값을 봤더니 알파가 됐어. 둘이 서로 같네? 그럼 수렴이야. 하지만 홀수번째 항까지의 극한과 짝수번째 항까지의 극한이 서로 다르면 발산이야 라고 보는 게 가장 정석적인 루트로 보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한번 봐라. 이 값은요, 나중에 숫자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숫자를 더하면서 빼고 있냐면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를 더하고 빼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2분의 1을 찍었다가 그 다음 2분의 1 빼니까 0이 됐다가 3분의 1 찍었다가 3분의 1 빼니까 다시 0이 됐다가 4분의 1 찍었다가 4분의 1 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를 더하고 빼고 있으니까 이 값이 수렴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수렴한다고. 얘는 왜 수렴해요? 마지막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그 0은 거의 더한 것도 아니고 안 더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 값이 점점 뭐가 되어 가니까 1이 되어 가니까 나중에는 1을 더해 가고 1을 더하고 1을 빼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1을 더하면 쭉 올라갔다가 1을 빼면 다시 쭉 내려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당연히 수렴할 수가 없겠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냐면, 처음에 2분의 1을 더했어요. 2분의 1을 빼요. 3분의 2를 더해요. 3분의 1을 빼요. 4분의 3을 더해요.
4분의 3을 빼요.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은 거의 나중에는 1에 가까운 숫자를 더하고 빼고 있다고. 당연히 발산이겠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수렴 발산을 여부를 볼 때에는 이 값이 마지막에 0을 더하고 빼는지 0이 아닌 값을 더하고 빼는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9번은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 전에 끝납니다. 바로 뭐냐면 1번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빼고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발산이죠. 2번은 기억에 있는 값을, 기억에 있는 수열을 짝수번째 한 끼리 더해서 수열의 극한을 관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가 묶인 곳이 하나의 항인가야 이거는 계속해서 0을 더하니까 얘는 뭐야? 수렴이야. 됐니? 디귿번은 괄호가 묶여있는 게 하나의 항이야.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하니까 얘는 1이 되니까 수렴이야. 됐니? 그러니까 기억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니은과 디귿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리을번 어떻습니까? 이 숫자가 점점점 얼마를 향해 다가가죠? 1을 향해 다가가니까 나중에는 계속해서 1에 가까운 숫자를 더하고 있겠죠? 당연히 발산이야. 이해되니? 미음번은 뭡니까? 미음번이 가장 많이 나온 놈이죠? 시그마 분모가 지금 뭡니까? 1부터 n까지 합이에요. 분모가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는 거냐면 n에 n 플러스 1분의 2라는 친구를 다 더하라 이 말이지. 1 곱하기 2분의 2, 2 곱하기 3분의 2, 3 곱하기 4분의 2. 오케이. 무슨 분수? 부분 분수로 처리하시면 수렴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값이 0이 되거든요. 그잖아요. 이거 이 앞에 땡겨놓고 2 빼놓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쭉 가다가 저기 뒤에는 n 플러스 1분의 1만 남는다고. 근데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수렴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 아시겠어요? 이 문제를 질문하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센을 펼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진심이야. 센 펼치셔서 다시 이쪽 파트 공부하셔요. 센 펼치셔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 센 펼치세요. 기본 개념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되면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 고3들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학년에 비해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밤에 10시 이후에 수업이 안 잡혀 있는 날, 이 지금 월요일하고 화요일이거든요. 그때 고3들 위주로 원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개념이 약하다면 그 개념들을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신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면 밤 10시 이후에요. 수업이 다 끝나고.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고3들이 시험이 지금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당분간 1, 2주 동안은 고3들만을 위해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하세요. 특정 개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제가 질문할 문제가 좀 쌓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질문하셔야 되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자신이 질문할 것이 킬러 문항이다. 미리 보내주셔야 돼요. 미리 봅니다. 그날 당장 오시면은 그냥 뒤지게 기다리다 끝날 수도 있어. 자,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볼게요. 킬러 문항이어도 기출 문항이면 괜찮아요. 기출은 이미 몇 번 봤기 때문에. 자, 11번 보시면은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 1 코사인 a의 x의 sin x 플러스 b가 3분의 1이다. 자, 보자.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x가 0으로 하면 분자가 0으로 갑니다. 분모도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b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근사시키자고. 1 코사인 x는 뭐가 되어가죠? 2분의 1에 x의 제곱이 되어가요. sin x는 뭐가 되어가죠? x가 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a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이 되어가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2a분의 1이니까 2a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a는 2a가 3이 되어서 2분의 얼마? 3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런 것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뭐 하면 돼요? 미분하셔가지고 로피탈 때리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냥. 됐니? 미분해서 로피탈 때리면 바로 나왔더니 두 번 때려야 되냐? 미분 두 번 때려야 되네요. 저거는. 제가 미분을 두 번 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13번도 보겠습니다. 13번은 초월함수로 되어 있을 때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연속이 돼야 되니까 좌극한 하고 누구랑 함수값 하고 누구랑 우극한 하고 서로 같아야 돼. 이 값이 서로 다 같아야 돼. 됐나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아야 돼.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므로.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sin x는 x가 0으로 할 때 sin x는 그냥 x야.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도 그냥 x야. x분의 3x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3이에요. 오케이. a가 3. 이 친구도 뭐가 됩니까? bx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이 bx로 수렴하는 거고 얘는 3x로 근사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끝났습니다. a는 뭐가 되고요? 3이 되고요. a가 3이었으니까 b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네요. a가 3이었으니까 b는 1이 되어야 3이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내가 너무 쉼없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4, 15, 16 14번 디귿만 해주시면. 디귿이요? 오케이. 14번이 근데 중요한데 14번 디귿만 해도 돼요? 14번은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네, 14번은 일단 개념 설명을 쭉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뭐냐면 리미트의 성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얘가. 자, 리미트의 성질에서는요, 너희들 배운 거 극히 제한적이야. 생각보다 많이 제한적이야. 자,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하고 할 때 이 두 아이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것으로 나누고 실수배를 해도 수렴한다 라는 것밖에 없어.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 AN이 발산하는 케이스에서 BN이 또는 발산하는 케이스에서 또는 이 둘을 이것들의 사치 연산이 아닌 다른 연산을 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외의 모든 케이스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상당히 많은 비율로 거짓이다. 이것이 아니면. 자, 봐봐. 뭐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세요. 이거는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있고요. 리미트 AN 빼기 BN이 수렴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AN도 수렴하니 BN도 수렴하니라고 물어봤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이 두 개를 가지고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또는 실수했을 때 얘를 만들 수 있는지 보면 되는 거야.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이거 만들 수 있냐? 두 개 더하면 2AN이 돼. 나누기 2를 실수배를 하면 얘가 돼. 맞지? 그러니까 두 개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해. 빼가지고 나누기 2 하면 얘가 수렴해. 됐지? 만들 수 있으니까 확실해. 기억은이. 니은도 봐. 자, 니은 봐봐. 자, 바로 쓸게요. AN이 수렴해요. AN과 BN을 곱한 게 수렴해요. 잘 봐. 이것만 가지고 BN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BN을 만들어야 해.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 얘를 나누면 되겠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나누는데 나눌 때에는 반드시 얘가 뭐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거짓이야. 그럼 발레가 뭐냐? AN이 0으로 수렴할 때가 발레야.
예를 들어서 AN을 N제곱분의 1로 보고 BN을 내가 N이라고 봐볼게. 이렇게. 그럼 둘을 곱해버리면 뭐가 돼요? N분의 1이 되니까 수렴하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지. 하지만 얘는 발산이야. 맞니? 이해했어요? 이해돼요? 이해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자. 이거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지 말자고. 잉?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면 계속 불안하다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얘도 마찬가지. AN, BN이 수렴하고요. BN분의 AN이 수렴해요. 과연 AN 또는 BN이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 둘을 가지고 AN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드니? 둘을 뭐 해야? 곱하면 AN이 나오는 게 아니라 AN의 제곱이 나오지. AN의 제곱이 수렴하면 AN은 수렴합니까? 맞아요. 제곱이 수렴하면 AN 수렴합니까? 자, 이런 발레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면 AN의 제곱은 1로 수렴하지. 하지만 AN이 수렴하는 건 아니지.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케이. AN 이렇게 해서 수렴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은 BN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BN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BN도 똑같이 이런 수열이 있다 생각해봐. 둘이 곱하면 얼마야? 항상 1이야. 둘이 나누면 얼마야? 항상 1이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둘 다 수렴하지만 둘 다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지. 이해했니? 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이 둘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를 해서 얘를 만들 수 없으므로 됐니?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류의 문제 대부분이 거짓이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번을 같이 볼게요. 이것도 분명히 선생님이 겨울방학 기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하죠. 자, 보라 봐라 빠빠빠. 쭉 이따 가자. 자, 첫 번째 바리바리 빠빠리 AN 플러스 1이 알파로 수렴하면 AN도 알파로 수렴한다. 자, 이거는 그냥 편의상 리미트를 생략하겠습니다. 리미트 생략하는 건데 알아서 정리하실 때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지는 네, 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네, 다시.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야. AN 플러스 1이 알파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AN 플러스 1은 두 번째 장부터 보고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 장부터 쭉 봤더니 얘가 알파로 가고 있어. AN도 알파로 가고 있겠죠. 참이야. 반대는 참이겠지, 당연히. 자, 두 번째, 이것도 봐라. A의 EN이 알파로 가요. 이건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렇게 A의 N이 알파로 간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려요. 여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A의 E에는 나는 지금 짝수번 짝만 보고 있어. 아니, 다 보기 귀찮잖아. 다 보기 귀찮아서 짝수번 짝만 보고 있거든? 근데 짝수번 짝이 알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 수열은 알파를 향해 갈 거야. 라는 건데. 확신할 수 없어. 그 짝수번 짝은 착실하게 1, 1, 1, 1 될 수 있지만, 홀수번 짝은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1 부분만 보고. 그러니까 두 칸씩 건너뛰어가는 1 부분만 보면서 얘가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거? 자, 이건 어떻습니까? 홀수번 짝만 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다르겠습니까? 같겠죠? 계속해서 가볼게요. 세 번째. A의 3회는 어떻겠습니까? A의 3회는 같지 않겠죠? 이유는 알겠습니까? 위에 있는 I하고 다른 건 뭡니까? 위에 있는 I는 한 칸씩 분명히 꼼꼼하게 다 보고 있는 거야. n 플러스 1은. 근데 A의 2n이나 3회는 띄엄띄엄 보고 있어서 안 돼.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내가 너희들에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주지. A의 2n도 알파로 수렴하고 A의 3n도 알파로 수렴하면 A의 n도 알파로 수렴할까에 대한 이야기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케이, 정확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A의 2n이면 나 이거 보고 있어. 짝수 번째. A의 3n이면 난 3의 배수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6개 중에 2개를 놓쳐요. 항상. 그러니까 저 2개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도 나는 모른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리을 A의 n 플러스 1이 알파로 수렴해요. A의 n 플러스 1은 두 번째 항부터 보긴 합니다만 다 보는 거예요. 모든 항을. 걔가 알파로 수렴하면 당연히 각각 짝수 번째도 알파, 홀수 번째도 알파로 수렴하겠죠. 미음번. 아니, 홀수 번째는 알파로 수렴하고 짝수 번째는 베타로 수렴한대요. 이 어찌 수렴한다 할 수 있으리요? 절대 수렴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몰라도. 됐지? 이해되니? 비읍번 어때요?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곱해서 0이 되면 이것의 극한은 0이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홀수 번째만 싹 빵이에요. 짝수 번째는 1, 2, 3, 4 간다 쳐요. 이렇게 곱하면은요, 당연히 0이에요. 하지만 얘가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쵸? 네.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15번은 우리 지금 문제 많죠, 이거. 자이에도 있고요. 저 어디에요? 11에도 이거 있었나요? 근데 11에서 나오기엔 너무 오래됐나, 문제가? 자이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해설지 풀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간단하게만이라도 이걸 한번 표현을 해줘 볼게요. 그때 예전에 했던 거. 지금 이거는 세타가 파이로 가면서 변의 길이가 다 바뀌어요. 삼각형 ABC에 있는 변의 길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편 하나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편 하나를 가지고 비비기가 좀 힘들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변을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반지름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보조선 그려가지고 반지름을 써서 각 다시 반 쪼갠 다음에 반지름으로 변의 길이를 설정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근데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지름으로 설정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직각이라서 표현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럼 지름이 얘가 얼마입니까? 2가 되니까, 자, 세타가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세타였으면은 우리는 0으로 가는 각을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0으로 가는 각을 찾으려면은 리미트 이 각이 점점 파이가 되어 가면은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점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이 점점 작아져요 지금. 그래서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잡고 알파와 파이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 볼게요. 내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분의 파이가 나왔냐, 파이가 나왔냐, 파이에다가 세타를 빼면
뭐가 나와야 돼요? 2알파가 나와야 돼요, 지금. 두 개 더해서 180도니까 파이에서 2를 빼면 네, 세타 맞죠? 2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파이와 세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식을 바꾸면 세타가 파이로 가면 알파는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걸 바꿔주고 얘는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2알파니까 여기는 제곱했으니까 4알파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정리해보자. 여기가 2이고 알파니까 이 길이는 뭡니까? 2 사인 알파가 되겠고, 2 사인 알파는 우리는 뭐라고 바꿔버리면 될까? 2알파로 바꿔버릴 거고. 자, 여기가 알파이면 또 어디가 알파입니까? 너랑 더해서 90도. 근데 너랑 더해서 90도니까 여기도 알파예요. 됐어요? 그럼 이 변의 길이가 나오죠. 이 변의 길이는 2알파의 사인 알파예요. 2알파의 사인 알파. 다시 말해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2알파의 제곱이 돼요. 됐나요? 근데 각이 모여지면 점점점 펼쳐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이 이 부분이 뭐가 되어버려? 지름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지름인 2R이 되더라. 그래서 R은 알파의 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이 4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뭐 2배 해서 분자 2배 하고 더하라 했으니까 6이 정답이 되겠죠. 되셨어요? 계속해서 16번 가볼게요. 16번에 2번. 자, 보자. 16번에 2번 맞으신 분. 오케이. 16번에 2번이 틀렸거나 아직 못 풀었다라면 이걸 보세요. 맞으신 분들도 잘 보세요. 이 친구는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ln 1 얘가 올라타면은 1의 무한대 꼴이야. 그러니까 무리수 2에 관련한 숫자야. 맞지? 자, 다시 말할게요. 극한에 대한 이야기는 시각을 늘 두 가지로 할 수 있어. 한 가지의 시각을 내가 극한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무조건 미분 계수로 보려고 하세요. 그냥 아예. 둘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미분 계수가 더 편하니까. 이걸 미분 계수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찢을 수 있잖아. 찢어버리면 ln의 1 플러스 얼마? 3x 마이너스 ln의 1 플러스 얼마? 2x가 될 거고, 분모에 x가 있는데 그 x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얘가 무슨 뜻입니까? lnx라는 게 있어. 그리고 1이라는 값이 있어. 근데 1 플러스 2x도 있고 1 플러스 3x도 있어. 이 리미트 x가 0으로 하는 게 없었다라면 이 친구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이 두 점이 모두 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1을 향해 가죠. x가 0이 되니까. 이해됐어요? 여기서의 기울기네.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뭐 로그 함수라는 친구를 여기에서 뭐 해가지고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fx를 잡아 놓겠죠. fx를 누구라고 잡으면 ln t, lnx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lnx라고 잡으면 얘는 요거를 뭐해서 미분한 뒤에 뭘 대입한 거? 1을 대입한 값이라고요. 극한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냥 극한으로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미분계수의 의미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보십시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4번 좀 다른가? 오케이, 4번도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2의 2x 4번 좀 다르겠네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여기는 사인 2x 마이너스 사인 x. 자, 갑시다. 2의 2x 이거 다 뭐 분자 분모 뭐 해도 됩니까? 미분해서 가도 되겠죠. 두 번 이상 미분해야 되겠지만. 근데 얘는 극한으로 보시려면 얘를 뭐 해야 돼요? 친구가 필요하지? 누구? 오케이. 그럼 여기도요. 그럼 짝이 다 만들어지네. 사인 2x에
sin x. 분모 빼도 아무 상관이 없네. 정리하면 되겠네. 분모는 2x에서 뭐를 빼는 거야? x를 빼는 거고. 맞아요? 2x 빼기 x이고. 분자는 얘가 뭡니까? 2x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x 다 주고 나면 얘는 x가 있었고 x에다 0 대입하면 얘는 사라지겠죠? 얘밖에 안 남겠네. 그래서 2가 되겠어요. 그쵸? 얘는 인수가 2개짜리니까. 자, 그 다음. 이도저도 안 되면 뭐 미분할, 로피탈 쓰시고요. 17번도 어저께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21번은 자 17번 자 2차 방정식이 나와있고 두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써보는 거겠죠 당연히.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할 수 있는 게 뻔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 대해서 합과 곱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합과 곱이 보였어. 탄젠트의 합과 곱이 보여. 덧셈 정리가 떠올라야지. 아하. 그런데 때마침 밑에도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러므로 얘는 일마탄탄분해. 일마탄탄분해. 탄풀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아, 이 친구가 3분의 1이다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했다라면은 여기서 해결하는 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거 뭐 하면 됩니까? 식 정리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뭐 구하랬어요? 코사인 세타 구하랬어요. 네. 곱한 뒤에 3, 마이너스 3 사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양변 제곱하면 9 사인의 제곱, 1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코사인의 제곱이고, 사인의 제곱 뭘로 바꿔주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해서 정리하시면 코사인이 두 개가 나올 텐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모를 0으로 만든 값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뭐 그다지 큰 도움이 이 문제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한 3분의 1. 뭐 뜻이냐 이거. 원이 있어. 원 위에 있는 점이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야. 그리고 여기 1이 있어. 1이라는 점하고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했더니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정도 있겠네. 이 정도 있겠네. 여기가 코사인 세타 컴마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것의 기울기가 보이고 3분의 1이고 그때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때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요? 뭔 말인지? 뭐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면 이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요. y는 이퀄 3분의 1x 마이너스 1 1,0을 지나면서 기울기 3분의 1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1 대입해가지고 x 구하면 x가 이거랑 이거 나온다고 지금 됐니? 근데 얘가 아닌 거잖아. 코사인이 1인 게 아닌 거잖아. 여기도 코사인 하나가 1 나온다고요. 저거 계산하면 무조건.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만 가져가시고 이 문제에다가 쓸만한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9번에 1번. 자,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극한의 문제를 볼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극한으로 보는 것이 몸에 많이 배어 있는데 미분 계수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요놈하고 분모가 비슷한데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어. 1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x 하면 이제 이게 분모죠. 이게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해됐어요? 얘가 뭡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y는 2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를 기준으로 뭐 사인 탄젠트 몰라 어딘지 뭐 하여튼 몰라 여기가 뭐 1 sin x이면 뭐 몰라 뭐 두 점 있을 거야. 원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맞아요? 두 점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으니까 이해돼? 얘는 2의 x의 제곱을 뭐한 뒤에 미분한 뒤에 x에다 뭘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내 말 알겠어?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문제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도 저도 안 되면 뭐 하면 돼? 로피탈 그냥 미분해가지고 0 대입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기 싫다. 양변 미분해가지고 로피탈 쓰세요 그냥 아예. 근데 이거 로피탈 쓰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쁘게 나옵니까? 시컨트의 제곱이 나오니까 코사인 분의 1이니까. 그래서 0 됩니까? 얘 로피탈 쓰면은 사인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코사인은 튀어나가고 탄젠트 뭘로 튀어나가냐? 시컨트의 제곱으로 튀어나가고 시컨트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 거기다 0 대입하면 걔도 또 1 될 것이고 그럼 안 깨지네 로피탈 이거는. 그러네요. 얘는 깨지는 스타일이 아니네. 그럼 식을 정리한 다음에 깨트려야 되네 이거는. 식을 정리한 뒤에 깨트려야 돼. 식을 정리한 뒤에 깨트려야 돼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사인으로 묶어낸 뒤에 그 다음에 로피탈 그 약분을 하나를 시키고 정리해야 되네요. 자 일단 아시겠습니까? 자 기울기로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형태로 문제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번 20번 문제를 보고요. 선생님이 20번의 문제를 장담하는데 여기서 20번 문제 같은 형태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없을걸요? 나도 이걸 얼마 만에 봤는지 모르겠어. 네. 거의 이거는 1980년도에 나오는 그 고대 유물 같은 문제예요. 본고사 시절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야, 이거는. 본고사라고 하니? 들어봤냐, 본고사? 지금은 수능이잖아요. 수능은 모든 고3의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수능이 없었고요. 내신하고 본고사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에서 시험지를 내. 내가 서울대를 갈 거면 서울대학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보고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야. 그게 본고사야. 근데 본고사 시절에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꽤나 많았어요. 많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많이 알아야. 이건 많이 알아야 푸는 거지. 이걸 처음 보고 어떻게 푸니? 이거 혹시 설마 푼 그런 아이는 없겠지? 이거 푸신 분. 그래요. 이거 풀면 그건 말이 아니야. 걔는 빨리 가야 돼. 어딘가. 서울대를 가든가 카이스트를 가든가 가야 돼. 되게 어렵다 생각하기가. 이걸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등비수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땡땡땡땡땡 나와 있고 뭔가 계속 곱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근데 등비수열은 뭡니까? 모든 항이 같은 비율로 커져야 돼요. 공비가 똑같이, 공비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비율이니까 공통된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 각이 달라져. 그래서 등비수열 문제가 아니야. 놀랍지만 부분 분수 문제입니다. 와우. 이게 어찌 부분 분수가 되리요? 자, 정말 오랜만에 봤다. 나 정말 10년 넘게 만에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자, 이 문제 내신 분은, 자, 이 위에 있는 분자 n을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뭔가를 뺀 거거든요. 이렇게 쪼개볼까요? 자, 하트 모양으로 하트를 날려주시면, 왼쪽에 쪼개면 뭐가 됩니까? n팩분의 1이 돼요. 오른쪽은요, n 플러스 1팩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서로 상쇄되는 꼴이에요. 이해돼요? 얘가 뭡니까? 얘는 1팩분의 1 마이너스 얼마? 2팩분의 1.
여기는요. 3팩분의 1, 2팩분의 1 마이너스 얼마? 3팩분의 1 플러스 3팩분의 1 마이너스 4팩분의 1에서 다 사라져가지고 얘는 뭐가 돼요? 이것만 남아. 이해되니? 네, 이것만 남아요. 마지막에 항은 뭡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떨어지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웬만한 심화 문제집은 안 실려있어요. 고대 유물 같은 심화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실려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간혹 가다 실려있어요. 뭐 하이퍼 아니면은 뭐 TOT 이런 데에는 이런 게 실려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하급의 그 이하급의 심화 문제에는 안 실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하급이면 1등급 수학, 블랙라벨, 뭐 일품, 자이스토리 이런 데에는 이런 것들이 안 실려있고 그 위로 올라가야 실려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됐니? 그리고 이 문제를 내신 분은 감히 추측해 보건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예상합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어디선가 딱 한번 보고 말입니다. 와우! 뭐지 이거? 대박인데? 일단 이걸 내면 얘를 다 틀려. 100점 방지용 하고 내놓고 100점 방지용이야. 게다가 객관식도 아니잖아요. 주관식 서술형을 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예 정답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객관식이면 20%가 정답률이 될 것이고,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객관식에서 찍은 놈이 맞추게끔 그렇게 오염시키고 싶진 않아.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보고 언제 감동받냐면 이 나이 때 감동을 받거든요. 30대 초반, 20대 후반에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 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못 푸는데 애들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으로 시험 출제하지 않아. 근데 요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적당히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가 막혀 이거. 부분분수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감동받아가지고 시험 문제 내시는 거죠. 그래서 100점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내면 거의 다 틀립니다. 이건 뭐 한 명이나 맞을까 말까 하겠네요. 고대 유물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수두룩 빡빡이었거든요. 본국어사 시절에 이런 문제가 수두룩 빡빡이었거든요. 자, 복습할 가치가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21번은 방법만 가지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요 친구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원을 띠르륵 하고 그리시면은 이 원의 중심은 이 삼각형의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이자 수심입니다. 뭔 뜻이야? 여기가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더 좋다 이거지. 2대 1이니까 오케이. 바로 여기에는 점이 무슨 점? 3등분점이라는 거야. 됐니? 그러므로 안에 박혀있는 이 원은 이 원하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아니, 이 삼각형의 3분의 1이잖아, 지금, 그치?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길이 같고, 2대1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같아야 되니까, 이해됐어, 이거? 바로 3분의 1이라는 거야. 정삼각형은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항이 구해지고요. 두 번째 항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첫 번째 항에 비해서 닮은 비가 3대 1이니까 넓이의 비는 9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넓이의 공비는 9분의 1인데 개수 공비가 붙어. 3개씩 더 붙잖아요. 곱하기 3씩 또 해줘야 돼. 이해돼요? 개수 공비가 3, 넓이 공비가 9분의 1이니까 전체 공비는 3분의 1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내시면 21번은 32분의 33파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원의 넓이 합이네요. 네. 자, 안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 아니네. 얼마지?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3 2분의 3 루트 3 여기 2분의 루트 3이냐? 첫 번째가 넓이가 얼마야? 처음 것은 4분의 3파이니? 이렇게 나오네. 자,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파이에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9분의 1에 곱하기 얼마? 3을 해야 돼. 이해되니? 그 다음은요, 요 놈에 또 다시 몇 분의 몇씩? 전체 3분의 1씩 생기는 거니까, 요 놈에 3분의 1만큼씩 생기겠지? 요 놈에 3분의 1이니까,
기존에 요 놈에 또 몇 분의 몇이 생기냐면 또 3분의 1이 생기니까 1 마이너스 얼마분의 r분의 초항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답이 왜 근데 저렇게 나오지?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12 곱해야 되냐? 12를 곱하면 12 마이너스 얼마? 4 9파이 8분의 얼마? 8분의 9파인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있을 것이 없는데? 오답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오답인 것 같은데. 저기 길이가 3이고, 2분의 3이고, 2분의 3 루트 3이고, 2분의 3 루트 3이고, 2분의 3 루트 3이니까 한 번에 2분의 루트 3이고, 넓이는 그러면 4분의 3파이고, 공비는 3개씩 생기고, 닮은 비가 3대 1이니까 9분의 1에 3분의 3분의 1. 맞아요? 네, 8분의 9파이에요, 이거. 선생님 공이 하나만 생기니까. 공이 하나만, 하나만 있네? 3개가 아니었네? 오, 노. 야, 그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것 같아. 쏘리. 그림이 하나만 생기구만. 어허.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야, 그림을 지웠어. 오호호. 그럼 처음엔 이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파이에 몇 분의 몇 짜리가? 9분의 1짜리가 몇 개 생겨? 3개 생겨. 맞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얘 넓이가 얼마예요? 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제? 하여튼, 4분의 3파이에 9분의 1짜리에 다시 뭐가 생겨요? 9분의 1짜리가 생기지? 여전히 몇 개? 3개? 이해되니? 얘는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4분의 3파이에다가 얼마를 곱했고, 이거는? 3분의 1을 곱했고. 4분의 3파이에다 얘는 얼마를 곱했니? 4분의 3파이에 3분의 1에다 9분의 1을 곱했네. 됐니? 그 다음부터가 이제 공비가 9분의 1의 등비수열이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3분의 1을 곱했지. 여기서 이게 넘어갈 때는 9분의 1을 곱해. 한 개씩밖에 안 생기니까. 개수공비가 안 생기니까. 이해되니? 봐봐. 처음에는 요놈에 3개가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개씩만 생긴다고, 지금. 이해됐어? 3배가 생겼는데, 그 다음 한 배씩만 생기니까, 얘는 그래서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구나. 4분의 3파이에다가, 오호, 나 보고 싶은 대로 봤구만. 1-r분의 r이 얼마였습니까? 9분의 1이었죠? 첫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분자 분모에다가 36을 곱해야 되겠네. 와우. 36을 곱하면 36 빼기 4니까 32. 36을 곱하면 9파이. 통분까지 하면 32분의 4, 8에 32.